입문자를 위한 뽑아 쓰는 포토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전이 바뀌어도 꾸준히 쓰는 효과와 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보셔도 좋고 따라해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사진 보정에 필요한 필수 툴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책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었는데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보정을 주로 하실 분들은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하시는 게 작업 속도를 올리는 데 가장 좋은데요. 특히 단축키 알파벳 J는 보정 도구들이 다 있는 공간이라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툴을 바꾸고 싶을 때는 Shift J를 누르면 다른 도구로 순환이 되면서 선택이 됩니다. 툴바에 보시면 이렇게 알파벳들이 보이는데요. 이 끝부분에 있는 알파벳들은 모두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툴바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Shift J를 누를 때마다 아이콘이 순환되면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구는 제거 도구랑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데요. 빠르게 잡티 제거를 하는 도구입니다. 위에 옵션을 보시면 유형이라고 해서 내용 인식, 텍스처 만들기, 근접 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 인식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근접 일치는 주변 픽셀을 사용해서 합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처 만들기는 새로운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대부분은 내용 인식을 놓고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브러쉬 크기 조절하듯이 대괄호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잡티 크기에 맞춰서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티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에서 볼 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옵션에 있는 모드와 모든 레이어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먼저 모드는 블렌딩 모드를 말하는데요. 다양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해서 보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레이어 샘플링은 원본 파일을 유지한 채로 그 위에 빈 레이어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고 모든 레이어 샘플링을 체크하신 다음 클릭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빈 레이어를 추가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부 도구들에 있는 기능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옵션이 있으면 레이어만 새롭게 추가해서 그 위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거 도구인데요. 제거 도구는 AI 기능을 도입한 도구예요. 원하는 부분을 클릭 또는 드래그 해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간 도구라서 상당히 유용한데요. 이것도 모든 레이어 샘플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레이어를 추가해서 원본을 유지한 상태로 그 위에 덮어쓰기처럼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복구 브러쉬 도구입니다. 이 복구 브러쉬 도구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와 다르게 직접 샘플링을 해서 픽셀 기반으로 복구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보여드리면 Alt를 꾹 누른 상태로 복제할 영역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워야 하는 영역 부분을 가져다 대고 이렇게 칠을 해주면 그대로 복제를 하면서 합성을 해줍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도를 낮춰서 부드러운 원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드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블렌딩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패치 도구입니다. 이 패치 도구는 선택한 영역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서 블렌딩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시켜 줄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넓은 결점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고요. 작은 결점도 편하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용 인식 이동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 도구는 피사체를 이동한 다음 배경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작은 영역들이나 혹은 배경이 단조로운 인물 사진을 옮길 때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동을 이쪽으로 시키겠다 해서 딱 옮기면 엔터를 누르면 기존에 있던 영역은 자동으로 합성이 되면서 사라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죠. 마지막은 접목 현상 도구인데요. 이건 사진을 찍었을 때 눈이 빨갛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옵션에 보시면 눈동자 크기와 어둡게 할 양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툴 1번 사진을 불러와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스파포크 브러쉬 도구로 잡티에 알맞게 브러쉬 크기를 대괄호로 조절하신 다음 클릭하면서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름도 편하게 지워줄 수 있죠. 그리고 제거 도구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AI 기능을 활용해서 텍스처를 살려가면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잡티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복구 브러쉬 도구로 원하는 텍스처 부분을 먼저 Alt 눌러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하면서 클릭하면서 이렇게 영역을 복제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 도구를 이용해서 면적이 큰 부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동을 하면서 조금씩 잡아줄 수 있어요. 또 다시 제거 도구로 이렇게 마무리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티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하실 때는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음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효과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흐림 효과인데요. 블러 효과에 대해서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전체적인 사진에 블러 효과를 주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눌러서 원하는 반경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만 흐리게 하고 싶을 때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필터,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눌러주시고요. 흐림의 반경을 우선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스마트 필터가 생기는데요. 이 스마트 필터의 흰색 영역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필터 마스크죠. 마스크 기능 클릭해 주시고 왼쪽 툴바에서 브러쉬 도구 선택하신 다음 흐림 효과가 없어야 되는 영역은 검은색으로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경색을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크기 키워주신 다음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 효과가 적용이 안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검은색을 칠해서 없애줄 수 있어요. 그리고 흰색 영역 부분은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위에 보시면 제가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지금 설정해 놨는데요. 100%였을 때는 바로 그대로 100%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추게 되면은 덧칠하듯이 효과를 입힐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흑백 효과인데요. 사진을 흑백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가우시안 흐림 효과 줄 때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 줄게요. 그리고 이미지 조정 흑백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흑백 효과가 입혀지는데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사진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색상을 더 조절해서 흑백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더 느낌 있는 흑백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흑백을 주고 싶을 때예요. 먼저 기존 레이어는 제가 지웠고요. 저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시켜 주신 다음에 아까와 동일한 메뉴를 들어갑니다. 이미지, 조정, 흑백을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효과를 조절해 줍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필터가 생겼죠? 이 필터 마스크 영역 클릭해 주시고 브러쉬 도구 선택해서 전경색 검은색으로 선택하신 다음 이렇게 칠해서 부분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펜 툴로 영역을 이렇게 지금 제가 대충 했는데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선택했던 부분이 아닌 그 웹부분들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럴 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I 눌러주시고요. 필터 마스크 영역 클릭해 주시고 전경색을 칠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입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부분 전경색 입히는 건 Alt,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알파벳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용한 툴과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사진으로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